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 그리고 의식과 신의 세계가 어떻게 실제적인 물질 세계의 과학과 대응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거시적인 중력장의 정보 패턴은 영의 세계이며 우리에게는 생각으로 체험되고, 미시적인 전자기력장의 정보 패턴은 혼의 세계이며 우리에게는 감각과 감정으로 체험됩니다. 거시적인 힘과 미시적인 힘이라는 두 범주는 곧 영과 혼의 세계이고, 그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분리된 정보 패턴이 우리의 모든 상대적인 체험이자 물질성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신의 세계에서는 그 물질적 체험에 대한 상대적인 상태로서 빈 공간이자 체험 없음, 곧 의식이 있습니다. 이 비어 보이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시공간에는 여전히 장과 에너지가 존재하지만 단지 시공간의 왜곡이나 장의 들뜸과 같은 분리가 없을 뿐입니다. 분리가 없기에 정보가 없고, 정보가 없기에 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인 의식은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으며 물질의 자유도를 부여하고 물질의 구조와 체험의 특성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학에서는 우리의 우주가 빅뱅 이후 지금까지 계속 팽창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팽창은 암흑에너지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에너지에 의해 점점 더 빠르게 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공간이 의식이라면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영상은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과학은 우주를 빅뱅 우주론과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최초의 특이점에서 시작해 시간이 흐르면서 공간이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먼 은하의 빛을 관측해보면 대부분의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팽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은하들이 서로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암흑에너지입니다. 공간 자체에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존재하여 공간을 더 빠르게 팽창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 물질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암흑에너지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물질은 다시 일반 물질과 암흑물질로 나뉘고, 공간에는 암흑에너지가 존재하여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물질의 상대적인 비중은 점점 작아집니다. 이렇게 공간이 점점 커지는 환경 속에서 중력에 의해 별과 은하와 은하단 같은 다양한 구조들이 형성되고 우주는 점점 더 복잡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주론에서는 우주 전체의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며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체험하는 물질과 에너지는 보존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즉, 전체는 변하고 부분은 보존된다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도 이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체는 변하지 않고 부분이 변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즉, 우주 전체의 공간은 변하지 않고 물질이 변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빅뱅은 공간이 팽창하는 사건이 아니라 물질이 점점 작아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과 물질이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관측적으로 완전히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측정하는 모든 길이와 거리의 기준 역시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작아지면 물질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간은 마치 팽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 보면 우리가 말하는 암흑에너지 역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실제로 팽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구조와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작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크기가 줄어든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우주의 네 가지 힘, 곧 중력과 전자기력, 그리고 강력과 양력과 같은 분리의 구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래 하나였던 것이 분리되었다면 결국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거시적인 힘인 중력은 음의 에너지이고
미시적인 힘들은 양의 에너지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주의 전체 에너지 균형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우주의 현상을 영성의 언어로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빈 공간인 의식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공간이 커질수록 거시적인 중력의 세계, 곧 영의 세계는 더 큰 자유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자유도 속에서 별과 은하와 행성과 같은 수많은 구조들이 형성되고 우주의 전체 구조는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별들은 더 다양한 원소를 만들어내고 그 원소들은 행성 안에서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미시적인 전자기력의 세계, 곧 혼의 세계는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한, 분리되고 유한한 체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인 전체성, 곧 하느님이 스스로의 무한성을 체험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자신을 나누어 유한성을 체험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빅뱅은 단순한 공간에 팽창하는 과학적 사건으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의 복잡한 우주의 구조는 물론 지구와 그 안의 생명 또한 단순한 우연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빅뱅은 우리의 체험이 항상 진화와 발전이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공간의 팽창과 물질의 상대적인 비중이 작아지는 현상은 의식의 성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해 거시적인 중력이 만드는 별과 은하의 복잡한 구조는 영의 지성과 영성이 계속 발달하고 고도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미시적인 전자기력과 핵력이 만드는 행성 안에서의 다양한 환경과 현상은 혼의 감각과 감정이라는 체험 또한 다양해지고 진화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혼의 진화가 결국 생명과 인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역사 또한 항상 진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릴 적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 과거의 시절이 더 순수하고 더 인간적이었고 좋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리워하는 것은 과거의 삶 자체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이 지금보다 가볍고 맑았던 어린 시절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어른은 아이들의 놀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문명과 먼 곳에 사는 아프리카의 원주민은 맑고 순진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발전하지 못한 그 삶은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과거의 삶은 지금보다 단순한 체험이었고 우리는 더 복잡하고 더 넓은 체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래로 나아갑니다. 무겁고 탁해진 생각과 감정을 괴롭다고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통합해 의식으로 가져와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 그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단 하나의 방향성입니다.